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박영수 특검 성범죄 징계. 박한철 전 헌재소장 박 대통령 탄핵 소추가 위헌이라고 했다. 처음 들어보시는 뉴스죠. 가짜 뉴스들입니다. 최근 이 가짜 뉴스가 아주 기승입니다. 이 관련해서 국회 토론회를 준비한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네, 조용히 하고 계신데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자, 대단하십니다. 네, 하태경 의원이 가짜뉴스 국회 토론회 준비한다는 걸 알고 있는 방송국이 잘 없어요, 의원님. JTBC가 알더라고요. 그래요? 자, 네.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예. 일단 이 얘기를 잠깐 해주시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이제 뇌물죄잖아요. 뇌물죄를 이번에 법원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그 의미는. 근데 이제 뇌물죄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삼자 뇌물죄하고 또 이제 최순실 본인 뇌물죄가 있는데요. 이제 어딥니까? 독일에서, 네. 말 사준 거. 네. 말 사준 거는 그게 한 35억 되는데, 그건 이제 최순실 본인에 대한 뇌물죄로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위르 K스포츠재단, 그다음에 장시호, 유명한 장시호 동계스포츠재단에 보낸 돈 한 300억 됩니까? 대략. 그거는 이제 삼자 뇌물죄가 돼 있습니다. 네. 삼자 뇌물죄라는 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뇌물과 관련이 있다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에 뇌물죄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그런 판결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특검 연장이 돼야 되는데 이런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데 특검 연장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대선 출마랑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본인이 이 대선 출마를 하면 네. 특검 연장 거부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출마를 안 하면 연장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마를 하게 되는데 특검이 연장이 되면 이제 탄핵 이후까지 특검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탄핵이 한 3월 초 정도로 예상이 되고, 그럼 특검은 또 한 달이니까 3월 말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계속 특검 관련 뉴스가 나와서 황교안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황교안 대행의 방금 말씀드린 대통령 출마 여부와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검이 이제 이재용 구속을 시켰기 때문에 연장을 거부하면 굉장히 큰 저항에 부딪힐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큰 저항, 지난 탄핵안 통과시킬 때 생각해 보시면 뭐 엄청난 저항, 국민들이 막 200만씩 길거리에 나와도 그래도 당시 새누리당은 탄핵 안에 통과에 대해서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대행도 그런 저항은 당연히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것 같다는 전망이 우세한데, 만약에 이럴 경우 바른정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황교안 대행에 대해서요? 네, 거부권 행사 연장이 안 된다면. 연장이 안 된다면은 뭐 저희들도 황교안 규탄에 나설 수밖에 없죠. 규탄을 하시는데 특검은 어떻게 연장시킬 수 있을까요? 특검은 사실상 그럴 경우에는 네. 어렵죠. 어렵고 네. 검찰 그때는 뭐 행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네. 검찰에서 다시 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그럴 경우에 황교안 대행이 제2의 박근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 자체를 잘 행사하려고 하지 않는 성향의 분이긴 한데, 여차저차 직권상정이 된다면 바른당 입장에서는 연장의 찬성표를 던질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100%죠. 연장 자체는 예, 특검 연장에 대해서 우리 바른당 당론으로 네. 정했습니다. 정했고 특검 연장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황교안 대행이 그거를 수용 안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제 말은 직권 상정이라고 하는 이제 좀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라도 상정되기만 하면 거기서는 이제 찬성표를 바른당은 던질 거라는 거죠. 제가 궁금했던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권 상정이 두 가지인데 네. 사당 사이에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경우에는 네. 우리가 국민의 뜻을 따라서 네. 그럼 이제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특검 연장은 직권 상정을 하기에는 좀 부자연스러운 게 이미 한번 통과됐잖아요. 네. 통과됐고 이미 통과된 법안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 말은 뭐냐면 뭐, 개정안을 내겠죠. 그 경우에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신법이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직권상정이라는 말도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뭐 황교안 대행이 지금 신법 새로운 법 네. 말고 이번에 지금 특검이 30일 연장 기존 법에서 네. 30일 연장 요청을 했는데 뭐 이게 통과되는 게 저는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예요. 안 될 경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자, 그러면 요 사안은 뭐 직권 상정이 될지 안 될지 그거부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다시 한번 나중에 여쭤보기로 하고, 자, 가짜뉴스 얘기로 넘어가 보죠. 가짜뉴스를 왜 토론회를 열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 사회가 완전히 그 해방 직후에 그 이념 싸움으로 완전히 두동강 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온갖 더티 플레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해방 직후에는 아시겠지만 이번에 뭐 김정남 암살됐지만 당시에 뭐 김구성장도 뭐 암살되고 네. 그 정도로 뭐 폭력까지 동원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 가짜뉴스가 그런 사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폭력 행사까지는 안 갔는데 사실상 말로는 완전히 뭐 서로 전쟁 중이고 근데 이런 사태를 유발한 것이 왜 그러냐면 서로 세뇌가 돼 있어요. 특히 그 맞불 집회하는 쪽에서는 네. 가짜뉴스가 진실이라고 믿고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행동에 나서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 가짜뉴스가 가짜다는 것을 계속 폭로하고 그 가짜를 믿는 사람들이 좀 그 마음을 바꾸게 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정말 후진국으로 떨어진다. 이런 절박한 심정이 있어요. 자, 거기까지도 저는 충분히 동의하는데, 거기까지는. 예. 이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양상을 보면 저도 좀 찾아봤는데, 우선 가짜뉴스가 단순히 뭐 예전에 그 시발단 댓글 알바단처럼 수준 낮은 그런 장난이 아니라, 여론 조작이 아니라, 기사가 만들어지는 양식을 보면 이거 전문가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 점점 더 정교해지고, 배포되는 것도 보면 막 윤정기 돌려서 몇백만 부씩 돌리는 경우도 있고, 이게 누가 지금 이거를 주도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원래 그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네. 최소한 30% 그죠? 예. 이 정도 있었는데 탄핵 국면 이후에는 이게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지더라도 지금 한 심정적 지지자들이 한 10% 이상은 있다. 10% 내지 20%가 탄핵 반대하는 측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본적인 자금은 이 신문 광고를 내잖아요. 네. 탄핵 반대 집회를 하면. 근데 광고 비용이 예를 들어 500만 원이다. 그러면 지금 모금으로 들어오는 게 한 10배는 된다고 그래요. 모금으로. 예, 5천만 원 이상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기본적인 자금으로 활용이 돼 있고, 물론 뭐 다른 자금은 뭐 제가 정확히 뭐 알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도 실제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세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로 뿌리는 것보다 더 파급 효과가 큰 게 네. 카톡이나 문자로 맞습니다. 예, 저한테도 지금 뭐 하루에 한 500통 이상 문자가 오는데 네. 그 중에 한 절반이 가짜뉴스예요. 이게 저는 굉장히 조직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직적이고 이건 전문가들이 여기 참여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추어들끼리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건 누가 뭐랄까요
컨트롤 타워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혹시 세뇌를 하는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컨트롤 타워가 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내용이 예. 굉장히 정교하고 네. 언론 기사 예. 그 양식에 딱 맞고 이거는 맞습니다. 프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훈련된 사람들이 만드는 초반만 하나도 아니었는데 점점 훈련된 사람들이 여기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기사를 만들어 본 정도의 훈련된 사람들이다 생각이 드는데 이 컨트롤 타워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이게 일종의 범죄 행위인데 그렇죠. 범죄죠. 제가 이제 서석구 변호사를 가짜뉴스 제조기라고 제조기. 맨 공격을 했고 네. 그리고 서석구 변호사를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청을 했는데요. 네. 이 서석구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서 네. 3가지 가짜뉴스를 퍼뜨렸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는 노동신문에 속은 거, 하나는 자기가 속아서 퍼뜨렸다고 그랬고 이제 사과를 했고 네. 나머지 2개는 본인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 만드는 곳이 헌법재판소라는 게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변호사가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만들었다는 표현은 헌재 재판정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아니, 예, 헌법재판소장에서 네. 그 가짜뉴스를 진짜인 것처럼 네. 말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충격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버스차가 이번 집회에서 50대가 파손이 되고 뭐 경찰이 110몇 명이 다쳤다. 그런 말도 했습니까?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온통 이번 촛불 집회가 폭력 집회다. 그래서 파손된 버스차 사진들이 막 유포됐거든요. 어허.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요번 집회가 아니라 2015년 집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2015년 집회라는 걸 딱 특정하지 않고 네. 그 집회를 해요. 근데 그 집회가 앞에 맥락을 보면은 이번에 촛불 집회예요. 뭐 단두대도 있고 뭐 한 이석기 석방관하고 하는 그 집회가 요번 집회거든요. 그러니까 촛불 집회가 폭력 집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특히 그 맞불 집회 나오는 사람. 이거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확 드네요. 그렇죠. 이런 거를 그래서 서석구 변호사 그 발언이 나오고 나서 이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퍼진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그죠. 헌재 재판소고 그리고 변호사인데 법정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걸 따서 뉴스로 가짜로 만들고 그걸 퍼뜨리고 하는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가 좀 전에 말씀하셨죠. 헌법재판소장이 탄핵 소추 절차는 위헌이다. 이런 네. 말을 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월드 미래판 연구소장이라는 얼굴은 안 나와 있어요. 익명의 분이 네. 헌재 소장 사진을 바탕에 깔고 예. 유튜브에 자기 그 방송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헌재 소장 사진을 깔고 그 만든 사람은 헌재 소장이라고 안 하고 어떤 사람이 탄핵 소추 절차는 위헌이다라고 발언하는 걸 소개를 합니다. 근데 헌재 소장 말이 아닌데 헌재 소장 사진을 거기 깔아요. 굉장히 교묘하네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 헌재 소장이 저런 말을 했구나라는 착각이 들게끔 유도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2차로 헌재 소장이 탄핵 소추 절차는 위헌이라고 했다는 가짜 뉴스가 막 퍼지는 거예요. 가짜 소스를 만들고 의도적으로 그걸 그렇죠. 베이스로 가짜 뉴스를 만든 다음에 또 누군가가 그걸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그렇죠. 월드 미래판 연구소장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법적인 걸 피해가기 위해서 헌재 소장 사진을 깔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 법은 피해가거든요. 왜냐하면 내용은 그렇죠. 헌재 소장 이야기가 라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왜 사진을 걸었냐고 하면 이거 헌재에서 있었던 일이니까라고 하겠죠. 아니죠. 헌재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어떤 댓글에 이제 뭐 이거 위헌이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그걸 소개한 거고. 제 말은 그렇게 이야기하겠네요. 지금 헌재에서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변명하겠죠. 그렇죠. 법적 검토를 한 다음에 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그걸 소스로 다시 퍼뜨리고 이런 거네요. 지금까지는 교묘하게 그런 방식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퍼져나가는 정도나 뉴스가 만들어진 정도나 혹은 그 전문성으로 볼 때 컨트롤 타워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예, 그렇습니다.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가짜뉴스 진원지.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 있고 또 황당한 게 박용수 특검 성추행 범죄자다 하는 것도 이제 가짜뉴스고 이거는 이제 윤리적으로 파탄시키기 위해서 특검을 그런 거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박영수 특검도 그렇고 박한철 소장 두 분이 이걸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줬으면 좋겠어요. 조사를 하게 경찰이. 예, 본인들이 고발을 해야 이것도 언론에서 크게 좀 날 수가 있고, 그래야 이 범죄의 진원지가 어딘지, 배후가 어딘지 명확히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이 좀 본인들의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하고 이 자리에 좀 촉구를 합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의원님이 짐작하시는 컨트롤 타워는 없으십니까 혹시? 예, 그 부분은 제가 특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예, 짐작은 가시는데 방송에 말씀을 하시긴 어렵다는 거죠. 아닙니다. 저는 짐작감은 때립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어디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정도로 하려면 그건 압니다. 이 가짜 뉴스가 막 확대되는 그 유통의 진원지는 그 친박 사이트예요. 친박 사이트. 예. 친박 사이트고 심지어 친박 사이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쓴 김정은한테 쓴 그 편지를 문재인이 쓴 편지라고 바꿔가지고 퍼뜨렸다가 아무튼 개방신을 당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친박 사이트가 지금 그 유통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의 진원지는 거기다. 제작의 컨트롤 타워는 아직 모르겠다. 의원님. 생산의 진원지는 아직 수사를 해봐야 돼요. 저희도 관심을 계속 가지고 이 사안을 같이 한번 추적해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탄핵안 통과시킬 때 생각해 보시면 뭐 엄청난 저항, 국민들이 막 200만씩 길거리에 나와도 그래도 당시 새누리당은 탄핵 그 안의 통과에 대해서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대행도 그런 저항은 당연히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것 같다는 전망이 우세한데 만약에 이럴 경우 바른정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황교안 대행에 대해서요? 네, 거부권 행사 연장이 안 된다면. 연장이 안 된다면은 뭐 저희들도 황교안 규탄에 나설 수밖에 없죠. 규탄을 하시는데 특검은 어떻게 연장시킬 수 있을까요? 특검은 사실상 그럴 경우에는 어렵죠. 어렵고 그 검찰 그때는 뭐 행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뇌물죄잖아요. 뇌물죄를 이번에 법원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그 의미는. 근데 이제 뇌물죄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3자 뇌물죄하고 또 이제 최순실 본인 뇌물죄가 있는데요. 그 이제 어딥니까? 독일에서 말 사준 거는 그게 한 35억 되는데 그건 이제 최순실 본인에 대한 뇌물죄로 돼 있고 그다음에 미르 K스포츠재단 그다음에 장시호 유명한 장시호 동계스포츠재단에 보낸 돈 한 300억 됩니까? 대략 그거는 이제 3자 뇌물죄가 돼 있습니다. 3자 뇌물죄라는 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뇌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에 뇌물죄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그런 판결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특검 연장이 돼야 되는데 이런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데 특검 연장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그 대선 출마랑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본인이 이 대선 출마를 하면 특검 연장 거부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출마를 안 하면 연장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마를 하게 되는데 특검이 연장이 되면 그 이제 탄핵 이후까지 특검이 계속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탄핵이 한 3월 초 정도로 예상이 되고. 그럼 특검은 또 한 달이니까 3월 말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계속 특검 관련 뉴스가 나와서 황교안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황교안 대행의 그 방금 말씀드린 그 대통령 출마 여부와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검이 이제 이재용 구속을 시켰기 때문에 연장을 거부하면 굉장히 큰 저항에 부딪힐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큰 저항, 지난 검찰에서 다시 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그럴 경우에 황교안 대행이 제2의 박근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 자체를 잘 행사하려고 하지 않는 성향의 분이긴 한데 여차저차 직권상정이 된다면 바른당 입장에서는 그 연장의 찬성표를 던질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100%죠. 연장 자체는 특검 연장에 대해서 우리 바른당 당론으로 네. 정했습니다. 정했고 특검 연장을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황교안 대행이 그거를 수용 안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제 말은 직권상정이라고 하는 이제 좀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라도 상정되게만 하면 거기서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박영수 특검 성범죄 징계, 박한철 전 헌재소장 박 대통령 탄핵 소추가 위헌이라고 했다. 처음 들어보시는 뉴스죠. 가짜 뉴스들입니다. 최근 이 가짜 뉴스가 아주 기승입니다. 이 관련해서 국회 토론회를 준비한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네. 조용히 하고 계신데 저희가 차단했습니다. 자, 대단하십니다. 네. 하태경 의원이 가짜뉴스 국회 토론회 준비한다는 걸 알고 있는 방송국이 잘 없어요, 의원님. JTBC가 알더라고요. 그래요? 자, 예.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예. 일단 이 얘기를 잠깐 해주시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이제